자,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저한테는 선형대수학이라는 걸 배울 텐데, 사실 제가 수학을 뭘 더 잘하냐 그러면 통계학을 좀 더 잘하긴 해요. 근데 저도 선형대수학을 가르쳐 본 적은 없어서 한번 선형대수학도 가르쳐 보고 싶어서 오늘부터 선형대수학 하게 될 겁니다. 일단 좀 팁을 드리자면 공부할 땐 영어로 공부하세요. 알겠죠? 단어 같은 것도 한국어 단어도 있고 영어 단어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글로벌하게 놀아야 되잖아. 4년제 대학도 가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영어 책도 많이 보게 될 테고 전문 용어도 다 영어로 쓰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전문 용어 같은 것들은 가능한 다 영어로 하겠습니다. 선형대 수학 영어로 뭔지 아시는 분? 맞아요. 리니어 알지브라입니다. 이 리니어라는 말이 잘 보면은 여기 AR 한번 빼고 봐볼까요? 그럼 뭐죠? AR 빼고 보면 라인이죠, 라인. 그러니까 선을 다루는 학문이란 뜻이야. 그래서 리니어 알지브라라고 부릅니다. A가 빠졌네? 알지브라.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왜 배움? 우리 선형대 수학을 제가 가르친다고 했지만 왜 배워야 될까요? 이런 어렵고 공학적인 수학을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인재 씨 한번 말해볼래요? 선형대 수학 왜 배워야 될까? 저한테 굳이 이 귀한 시간 방학 동안 틀려도 되니까. 아, 벡터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름이 명훈 씨는? 이게 딥러닝 자료가 크니까. 자료가 크니까. 아, 데이터들이 너무 많으니까. 행렬을 담아야 되지 않나. 좋아요. 영원 씨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경연이는? 왜 배워야 될까? 소영이는 생각해 본 적 있어? 선형대 수학 왜 배워야 되는지? 일단은 답이 하나 나왔어요. 바로 데이터도 많고 행렬과 벡터를 쓰기 때문이에요. 오늘 행렬과 벡터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 거긴 하지만 이 행렬 그리고 벡터를 다루는 기본 학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이거는 선형대 수학의 본질이라고 할 수도 있어. 이 숫자를 공간으로 이해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만 가지고 이것들이 어떠한 공간을 이루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게 선형대 수학 학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AI 모든 연산은 선형대 수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AI에서 쓰이는 모든 수학적 알고리즘 있죠? 다 선형대 수학이 출발점이야. 그래서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아까 했던 말이랑 비슷한데 이제 공학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글씨가 좀 개판이어도 이해해 주세요. 빨리 쓰려고. 많이 쓰이거든요. 이게 왜 많이 쓰이냐면 이거는 선형이에요, 비선형이에요? 이런 방정식 fx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비선형이에요. 왜냐하면 x에 제곱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리니어 알지브라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직 다루는 건 생각보다 지엽적이에요. 다 최고 개수가 다 1인 거예요. 대신 변수는 좀 많아질 수도 있는 거고. 자자자자. 그래서 이런 식을 공학에서 제일 많이 다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형대 수학을 쓴다. 아시겠죠? 자, 필기하면서 보셔도 좋고, 필기를 안 할 거면 제가 기회가 되면 유튜브에 올려드리긴 할 건데 그거 보고 아니면 제 PDF 보고 따로 필기하셔도 되고 필기를 하게 되면 충분히 기다려 드릴게요. 그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럼 이제 벡터를 다룬다고 했으니까 벡터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자, 일단
명훈 씨 뒤에 있는 사람은 성함이 뭐예요? 네. 수혁. 수혁 씨가 알고 있는 벡터는 뭐예요? 그쵸. 물리에서 많이 보죠. 뭔 것 같아요? 아니면 수혁 씨 옆에 있는 분 한번 답해볼까요? 기하. 기하에서 많이 쓰죠. 그쵸? 이 벡터라는 게 워낙 여기저기에서 많이 쓰이는 개념이다 보니까 이 전문가들마다 정의하는 벡터가 살짝 달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과학자가 정의하는 벡터와 컴퓨터 공학자가 정의하는 벡터, 그 다음에 수학자가 정의하는 벡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쓰게 될 건 뭘까요? 1번, 2번, 3번. 2번. 3번입니다. 알겠죠? 우리는 수학을 배울 거기 때문에 이 과학자가 생각하는 벡터는 뭐냐면 간단해. 크기와 방향만 있으면 돼. 그래서 보통 화살표로 표기해요. 이 선의 길이는 크기를 나타내는 거고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분이 방향을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과학자가 신기한 건 뭐냐면 이 작용점만 같으면 벡터가 여기에 있는 벡터가 이쪽으로 움직였다 해도 크기와 방향만 같으면 같은 벡터다 라고 취급을 해요. 그럼 컴공은 벡터를 어떻게 취급하냐면 배열로 취급합니다. 이 배열이란 건 우리 코딩할 때 배열에 여기에다 정보 넣고 여기에다 정보 넣고 여기에다 정보 넣죠. 근데 이 컴퓨터 공학자들은 이 정보를 넣을 때 이 벡터에다가 정보를 넣는데 이 크기와 방향보다는 여기에 어떤 의미들이 들어갔는지를 좀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 대한 정보를 벡터로 나타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 위쪽에는 집의 평수를 적거나 그리고 밑에다가는 가격을 적거나 뭐 그 밑에 뭐 다른 정보들을 더 넣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보들을 모아놓은 걸 컴퓨터 공학자들은 벡터라고 불러요. 근데 이 수학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1번과 2번에 약간 노멀라이즈, 그러니까 일반화시키는 약간 그런 개념이야. 지금은 당장은 이해하기 힘들고 그냥 과학자가 쓰는 거, 또 컴퓨터 공학자가 쓰는 벡터의 개념들을 좀 더 가져와서 일반화시킵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말해보자면 어떤 것이라도 이 수학에서 정의하는 연산만 가능하다면 다 벡터로 보겠다는 거야. 그럼 벡터의 종류가 매우 많아질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수학자가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벡터를 많이 다뤄야 될 테니까 제가 벡터를 떠올려 보세요 하면은 어떻게 떠올리면 되냐면 좌표 평면을 머리에다 그리시고 원점에서 출발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서 화살표가 맺어지는 벡터를 떠올리세요 하면 이거 떠올리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오르디널이라 그래요. 원점이 벗어나면 안 돼. 이 과학자의 입장과는 살짝 다르죠. 과학자는 벡터가 아무데나 위치를 해도 힘의 크기와 방향만 같다면 같은 벡터라고 했지만 우리는 원점에서 벗어난 벡터는 절대 벡터로 취급하지 않을 거예요. 즉 모든 벡터는 원점에서 출발한다. 괜찮죠? 이제 우리가 벡터라는 걸 배웠으니까 본격적으로 수학의 길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벡터를 우리가 보통 좌표를 쓸 때 우리 2,3 너무 작나? 2,3이라고 쓰잖아요. 벡터로는 이렇게 표기합니다. 세로로. 알겠죠? 세로 한 줄로 이루어진 걸 우리는 앞으로 벡터라고 부를 거예요. 그림은 이렇게 생겼고. 자, 그러면은 여기가 X축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가 Y축의 이동 방향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가 2,3이야. 그럼 위가 X축일까? 밑에가 X축일까? 그쵸, 위가 X축이에요. 그래서 이 위의 벡터는 X축으로 얼마나 이동했는지
이 밑에 벡터는, 이 밑에 요소는 y축으로 얼마나 이동했는지를 나타냅니다. 벡터를 그리고 기호로도 쓸 수 있겠죠? 기호로 쓸 때는 아무 알파벳이나 넣고 밑에다가 밑줄 이러면 벡터입니다. 왜 밑줄을 긋냐면 이 다르다는 걸 구분하기 위해서요. 얘는 상수를 의미하는 거고 얘는 벡터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벡터를 쓸 때는 앞으로 밑줄을 꼭 그어줘요. 어렵지 않죠? 첫날이니까. 첫날이니까 어렵지 않아요. 자, 이제 벡터들을 다룬다 했으니까 벡터들의 연산도 할 줄 알아야지. 연산도 개 쉬워요. 우린 딱 두 가지만 알면 돼요. 하나는 덧셈, 두 번째는 스칼라베. 영어로 쓸까? 이거 두 개만 알면 돼요. 그리고 이 두 개도 매우 쉽다. 자, 먼저 우리 벡터의 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정훈씨, 그 1406 가서 파란 색깔 보드마카랑 빨간 색깔 보드마카 한 개씩만 가져와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인재씨, 자, 벡터는 항상 어디서 출발한다 그랬죠? 원점. 네, 원점에서 출발하는 두 개의 벡터를 한번 그려볼게요. 오케이? 그리고 이 녀석 혹시 그림이 보이시나요? 뒤에 분? 보이시나요? 자, 이쪽 벡터를 V1, V2라고 해봅시다. 이 녀석들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쉬워요. 그림상으로 보려면 이 원점에 있는 벡터를 감사합니다. 이 원점에 있는 벡터를 더하고 싶은 얘 꽁무니에다가 두면 돼. 이 V1을 V2 꽁무니에다가 두던가 V2를 V1 꽁무니에다 두면 돼. 저는 한번 V1을 움직여 볼게요.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이러면 이제 V1이 움직였죠.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여기 끝점을 이어주면 돼. 이렇게. 그럼 이 녀석이 V1 플러스 V2가 되는 거예요. 쉽죠? 별로 어렵지 않죠? 한번 식으로도, 그림으로도 봤으니까 식으로도 한번 봐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V1이 이 정도면 마이너스 1,3 정도 되겠다. 그 다음에 V2가 한 4,1 정도 될 것 같네. 이렇게 벡터 두 개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 쳤을 때 x는 x끼리 더하고 y는 y끼리 더해볼 거예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 더하기 4니까 3. 3, 4니까 4. 개 쉽다. 너무 쉽다. 자, 오케이. 이건 알겠어. 그러면 이게 왜 맞음? 왜 이게 당연한 건지, 왜 벡터의 덧셈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은 아무도 안 가져봤죠, 정훈씨. 정훈씨, 저게 왜 맞는 말일까? 정훈씨는 선대를 이미 한번 해왔었잖아. 정훈씨가 할 때 벡터의 덧셈을 자연스럽게 쓰긴 썼어. 이게 왜 맞을까? 그것은 바로 벡터가 크기와 방향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야. 우리 걸음걸이를 한번 봅시다. 우리 물리에서 배웠어. 부호는 방향을 나타내고 숫자는 크기를 나타낸다고.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에는 앞으로 5칸, 그리고 그 다음에는 뒤로 3칸 이렇게 움직였어. 그럼 좌표 평면에는 2가 그어지죠. 그치요? 크기가 있고 방향이 있는 거야. 얘도 똑같아. 근데 얘는 크기와 방향을 가진 요소들이 2개씩 있는 거야. X축으로 하나 있고 Y축으로 하나 있는 거야. 괜찮? X축으로만 한번 봐볼게요. 마이너스 1과 4만 생각해보자. 자, 마이너스 1만큼 갖고 그 다음에 앞으로 4칸,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가게 되는 거야. 괜찮? Y축으로도 한번 보면 Y축으로 위로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Y축으로 한 칸 더 올라가면 되네. 이렇게 크기와 방향이 가진 요소들이 2개씩 있으니까 이거를 X축으로, 걸음걸이를 X축으로 한번 생각하고 Y축으로 한번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자명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벡터의 덧셈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라고 하시면 돼요. 지워도 될까요? 1번 지우겠습니다. 자, 이제 사실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해. 이 스칼라배, 한국어로는 스칼라배라 하고 영어 발음으로는 스케일러라고 해요. 이 스케일이라는 말 우리 정말 많이 쓰죠. 어떤 거의 크기를 말할 때 보통 스케일이 크다, 작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 즉 이걸 하는 도구라는 얘야. 그러니까 어떤 벡터를 크게도 키우고 작게도 만들고 하는 녀석을 스케일러라고 하고 그 녀석을 곱하게 되면 스케일러만큼 커지고 작아졌다. 스케일러배 했다. 스칼라배 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괜찮죠? 그래서 보통 선대에서는 이 스케일러와 상수를 거의 똑같다고 봐요. 왜냐면 이 상수를 선대에서는 99.99%가 스케일러 하는데 쓰기 때문이야. 그래서 상수는 스케일러다. 스케일러 배하는 녀석이다. 스칼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혹시 더우신가요? 괜춘? 오케이. 자, 그러면 스케일러 배를 한번 우리 직접 해보자고. 이 녀석은 한 3,2로 할까? 자, 이렇게 데이터 쳤을 때 이 녀석에다가 스케일러 배 해볼게요. 한 2배로 키워볼게. 이렇게 2배로 키워볼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쫙 하고 한 번 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도 할 수 있겠죠? 반대 방향은 음수. 한 마이너스 2분의 1만 해볼까? 얘는 뭐 이런 식으로 됐다고 쳐봅시다. 자, 그림으론 이렇게 그냥 그 방향으로 길다라지고 짧아지고 반대 방향으로 길다라지고 짧아질 뿐이야. 그럼 수식으로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각각 곱해주면 돼요. x와 y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6과 4가 되는 거고 이 녀석은 마이너스 2분의 3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면 이제는 우리 벡터 가지고 모든 연산을 할 수 있게 됐다. 자, 여기까지는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었고 본격적으로 좀 어려운 거 해봅시다. 이제 선대를 배웠다고 하긴 뭐하지만 어쨌든 기본 개념은 알았으니까 문제도 풀 수 있거든요. 이 선대의 문제는 생각보다 쉬워. 제가 선대는 선만 다룬다 그랬잖아.
그래서 모든 선들은 최고 이 지수가 1이기 때문에 다 이런 식이야. x 플러스 y 플러스 뭐 az 플러스 뭐 b 오메가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짜자작 가거든요. 우리 이것도 중고등학교 때 하나 했어. 바로 2차 방정식. 뭐가 있을까? 2차 방정식 예시가. 1차 방정식. 항이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보기 전에 용어부터 정리해볼까? 자, 이제 선대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로우 픽처와 이 컬럼 픽처. 이 로우라는 거는 가로를 의미하는 거고, 컬럼은 이제 세로를 의미하게 돼요. 이 녀석이 뭘 의미하는지는 차차 알아보도록 합시다. 픽처라는 건 우리 그림을 의미하잖아. 그러니까 가로를 기준으로 그림을 볼 건지 세로를 기준으로 그림을 볼 건지 이 두 방식에 따라서 선대를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나뉩니다. 예시를 하나 봅시다. 내가 몇이라 했지? 4. 자, 이런 두 개의 1차 방정식이 있다고 봅시다. 자, 우리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보통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그림으로 풀던가 아니면 한쪽 0 만들어서 대입하던가. 그치요?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그림법 설명해야 되나? 자, y에다 0 넣고 x는 그럼 4죠. y가 0일 때 x는 4. 그 다음에 x에다 0 넣으면 y는 2죠. x가 0일 때 y는 2. 그래서 그림이 제발 이쁘게.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그림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이 녀석도 그려봅시다. y가 0일 때 x가 1. y가 0일 때 x가 1. 그 다음에 x가 0일 때 y는 마이너스 1. 다시 y가 0일 때 x는 1. 그 다음에 x가 0일 때 y는 마이너스 1. 선이 왜 이렇게 그려지는지 모르겠다면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걸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아까우니까.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우린 이 교점을 답이라고 부르기로 했어. 그치요? 근데 이런 식이 이제 오질나게 많아지는 거야. x, y만 있을 뿐만 아니라 한 뒤에 1000개 막 이렇게 있는 거지. 그랬을 때는 좀 힘들다. 우리 아까 행렬 배웠잖아. 벡터 배웠잖아, 벡터. 이 녀석을 벡터로도 한번 나타내 볼게요. 어떻게 나타낸다면 이 앞에 개수들 있지. 앞에 개수들만 갖고 써. 1, 2, 1, y. 그리고 나서 x, y를 세로로 써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숫자들을 차례대로 넣어줘요. 우리가 행렬이라는 건 제가 딱히 언급하진 않았지만 쉽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벡터 여러 개 모여있는 게 행렬입니다. 괜찮죠? 우리 아까 벡터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그것들이 여러 개 모여있는 게 행렬이다. 즉 행렬 곱하기 벡터 곱하기 벡터라는 형식으로 이 방정식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을 보통 A, 그 다음에 이 녀석을 미지수 X 벡터,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상수. ax equal b라는 형식으로 쓰게 됩니다. 이 녀석이 선대의 알파이자 오메가예요. 즉 우리는 앞으로 선형대 수학의 모든 문제를 풀 때 이런 형태로 풀게 될 거야. 여기가 숫자가 뭐가 되는지에 따라서 바뀌는 것 뿐이고, 이 양변에다가 뭘 곱해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고, 얘가 0이 될 때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만 달라질 뿐이지 다 이런 형태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괜찮죠? 자, 우리 이제 한번 연습을 해볼까? 여기서 가는 걸 여기로 갔으니까 여기로 가는 걸 여기서도 이렇게 거꾸로 왔다 갔다 하는 걸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자, 지금 얘 봐봐. 얘 보고 얘로 돌아가려고 그래. 여기서 돌아가는 건 생각보다 쉬웠거든요. 앞에 있는 상수들 하고 x, y 써주고 여기 타닥 이렇게 써주면 돼. 반대로도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가만 보니까 x가 곱해져 있는 얘들이 1, 1이네. 그치? 그리고 y 곱해져 있는 얘들이 2랑 마이너스 1이네.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뒤집어요. 90도. 그리고 나서 여기 위에 한번 탁 붙이고 밑에 한번 탁 붙이는 거예요. 괜찮? 한번 연습해볼까요? 좋습니다. 이제 감이 오죠? 지금까지는 근데 미지수가 몇 개였지? 딱 2개밖에 없었어. 좀 더 어렵게 가봅시다. 3개까지 가봅시다. 제가 지금 저기 있구나. 제가 지금 카톡에다 사진 하나 올렸거든요. 다들 한번 봐보실래요? 보면은 직사각형 여러 개가 막 있죠. 우리가 이 ax equal b의 형태를 이렇게 방정식으로 바라본 거를 로우 픽처라 그래요. 로우 픽처. 이런 ax, b의 형태를 방정식으로 해서 그림으로 구한 게 로우 픽처. 그래서 여기에서의 답은 뭐였지? 교점을 의미했어요. 괜찮? 로우 픽처로 선대를 풀 때는 그림을 그리고 이 두 선의 교점을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럼 교점이 곧 답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차원을 하나 더 높여봤어. 3x3 행렬이 곱해진 3개의 변수가 있는, 또 엘리먼트가 3개인 벡터로 내가 가봤어. 그랬더니 그림이 딱 제가 지금 보는 사진처럼 됩니다. 이때는 선이었지만 저 녀석들을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평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로우 픽처에서의 답은 교점이라 그랬어. 그럼 저기서도 교점 찾으면 돼요. 교점 찾아볼 사람? 교점 찾으면 100만원 드리겠습니다. 자, 답을 알고 싶어서 교점을 찾으려고 봤더니 너무 어려워. 근데 가능은 할 것 같아. 그림이니까 어쨌든. 그림 잘 그리면 가능할 것 같아. 4차원으로 가면 그릴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딱 로우 픽처의 한계는 명확합니다. 3차원까지요. 근데 사실 3차원도 힘들어. 왜? 3차원도 평면 3개를 그려야 되니까. 한 공간에다가. 하지만 또 좋은 점은 있죠. 답이 너무 명확해. 답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기가 너무 쉽고, 답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 장단점을 한번 다시 써볼게요. 장점은 답이 명확해. 교점이 답이야. 그리고 교점을 뭔지 찾으면 답도 찾을 수 있어. 단점은 뭐지? 차원이 올라가면 표현이 안 돼. 로우 픽처로는 차원이 높으면 표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컬럼 픽처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됩니다. 동우 씨 지금 몇 분이에요? 벌써 40분이야? 진도가 생각보다 많이 느리겠네. 자, 컬럼 픽처로 가봅시다. 자, 다들 필기하신 것 같으니까 넘어가 볼게요.
우리 아까 이 녀석을 1차 방정식 두 개로 변환할 때 어떻게 했더라? x, y를 가지고 90도 튼 다음에 여기 해서 따닥 이렇게 적었어. 잘 보면 x가 곱해지는 얘들은 얘네야. y가 곱해지는 얘들은 얘네야. 그래서 이 녀석을 좀 더 다르게 써볼게요. 어차피 x가 곱해질 거니까 x 두 번 쓰기 싫다 이거야. 이렇게 적은 거예요. x를 두 번 쓰기 싫어서 어차피 x가 곱해진 얘들은 한 번에 묶여서 곱하겠고 y도 한 번에 묶어서 곱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신기한 건 이렇게 쓰잖아요. 갑자기 그림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름이 뭐였죠? 수혁씨. 제가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하나씩 있는 거를 뭐라 그랬죠? 벡터. 좋아요. 이렇게 보니까 벡터에다가 상수를 곱한 거야. 더 미지수, 숫자를 곱한 거야. 벡터에다가 숫자를 곱한 거야. 그리고 그걸 더했더니 벡터가 나온대. 라는 얘기로 이 녀석이 바뀌게 된 거야. 그리고 이렇게 변환하는 방식을 변환해서 그림을 보는 걸 컬럼 픽처라 그러는 거야. 다시 이렇게 ax equal b의 형태로 만들었고 x 더해줄 얘들을 그냥 벡터로 한번 곱해질 얘들을 벡터로 한 번에 적고 y랑 곱해질 얘들을 벡터로 한 번 적고 equal 벡터 이렇게 한 거야. 그리고 앞에다가 무슨 숫자들이 더해졌으니까 즉 스칼라 배 했다고 볼 수 있죠. 우리 아까 스칼라 배 배웠던 거 기억나죠? 즉 이 녀석은 무슨 말이 되냐면 좌표 평면에 2,1의 벡터와 1,-1 이 두 벡터가 있는데 이 녀석들을 상수배, 스칼라배 해서 이 녀석을 만들겠다는 소리야. 4,1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요. 4,1이니까 한 이쯤. 괜춘? 잘 생각해봐요. 우리 이 녀석들 그냥 더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지? 이 꼬리를 끝에다가 가져다 놓고 한번 이렇게 싹 긋는다 그랬어. 근데 이번에는 이 녀석들의 상수배를 하게 된 거야. 이 녀석을 늘리고 줄이고 또 이 녀석을 늘리고 줄이고를 해서 더해서 얘를 만들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까 로우 픽처로 봤을 때보단 답을 찾기가 좀 어려워. 왜냐면 몇 배를 해야 저 조합이 이 x, y의 조합을 몇 배를 해야 저 빨간색을 만들 수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 하지만 이 녀석의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 저 빨간 색깔 벡터는 생각하지 말고 저 검은색 두 벡터만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모든 벡터를 찾아보자고. 제일 쉬운 거. 이 녀석들 한 배, 1배씩 하면 파란색으로 할까?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 벡터 만들 수 있죠. 그쵸? 그리고 이번엔 다 음수를 취해보자. 그러면은 원래 더해져서 뭐 이런 벡터가 나왔다 치면 음수로 하게 되면 반대 방향에 똑같은 벡터가 또 만들어지죠. 여기에 있는 벡터 만들 수 있고 여기에 있는 벡터 만들 수 있어. 두 배로 하면은 더 멀리 있는 얘도 만들 수 있을 테고 또 음수로 두 배 하면 여기 있는 얘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번에는 얘를 고정해보고 얘만 늘려서 더해보겠다는 거야. 그러면은 제가 지금 카톡방에 보낸 첫 번째 동영상 한번 봐보실래요? 자, 지금 그 녀석들이 뭐 하는 거냐면 이 상수배를 하는데 상수배를 여러 번 해본 거야. 아무 숫자나 가지고. 저렇게도 상수배 해보고 이렇게도 상수배 해본 거야. 다 보셨으리라 믿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수배를 어떻게 잘 하면 여기에 있는 벡터는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 수 있을 것 같죠? 여기에 있는 벡터는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좀 더 나아가서 이 차원에 있는 모든 벡터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지금 이 식 x, y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답은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죠. 괜춘?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내가 답은 정확히 x가 몇이고 y가 몇이고 이거는 모르겠지만 답은 무조건 존재해 라고 하는 게 컬럼 픽처로 문제를 푸는 방식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보자. 아까 보니까 두 벡터를 가지고 2차원의 모든 평면의 벡터를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2차원의 모든 벡터를 만들 수 없는 두 개의 벡터 조합도 있을까? 생각해 봅시다. 있을 것 같아요? 뭐일 것 같아요?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겹쳐 있을 경우. 또 하나는 이 둘 중 하나가 0벡터이거나 둘 다 0벡터일 경우예요. 0벡터라는 건 뭐냐면 얘네 둘 다 00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둘 중 하나라도 이렇게 0벡터이면 벡터 하나밖에 없으니까 기껏 해봤자 선 하나겠죠? 즉 평면을 만들지 못해. 그래서 평면을 만들지 못하는 두 개의 경우를 우리가 이름을 붙이기로 했어요. 첫 번째는 이 두 벡터가 같은 선상에 놓여져 있을 때 이 녀석을 종속적인 관계라고 해요. 영어로는 dependent. 이 차원 얘기하는 거예요. 이 차원에서 두 개의 벡터가 dependent, 하나의 선상에 놓여져 있다면 이 녀석은 전체 공간을 만들 수 없어요. 두 번째, 0벡터, 둘 중 한 개라도 0벡터일 때, 둘 다 0벡터일 때 원점밖에 못 만들겠죠? 무슨 케이스라고? 공간 전체를 만들 수 없는. 공간 전체를 만들 수 없는 케이스에는 두 개가 있다. 두 벡터가 디펜던트 하거나 두 벡터 중 한 개라도 0벡터이거나. 괜춘? 여기까지 이해가 좀 어려운 사람. 다들 이해하셨나요? 똑똑하신 분들만 모였고. 자, 여기까지 가기 전에, 더 나아가기 전에 용어를 한 번씩만 정리해 봅시다. 지금까지 배웠던 거. 벡터 배웠고요. 그 다음에 벡터의 연산 배웠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푸는 두 가지 방법. 로우 픽처와 컬럼 픽처.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배웠어요. 아까 우리 로우 픽처의 장단점을 적어봤을 때 장점은 답이 명확하다라는 거였고 단점은 차원이 높아질수록 볼 수가 없다. 컬럼 픽처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반대예요. 답이 명확하진 않아. 하지만 차원이 높아져도 답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는 알 수 있어요. 장점은 차원이 높아도 좋아요. 차원이 뭐라 해야 될까? 차원이 단점은 답이 명확하지 않아요. 로우 픽처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반대였다. 자, 그럼 우리 로우 픽처를 많이 쓸까요? 컬럼 픽처를 많이 쓸까요? 뭘까요? 맞아요. 컬럼 픽처를 많이 써요. 왜냐면 우리 트랜스포머를 이번 방학 때 배우시면 알겠지만 기본이 1024차원이에요. 3차원은 다루지도 않아. 3차원은 손으로도 풀 수 있어. 1024차원, 4096차원 막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절대로 로우 픽처로는 해의 유무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컬럼 픽처를 많이 쓸 겁니다.
그리고 자, 컬럼 픽처를 그리기 전에 우리가 이 ax equal b의 형태를 b의 형태를 x 곱하기 벡터 더하기 y 곱하기 벡터 equal 벡터 이런 식으로 나타냈어요. 이렇게 나타내는 걸 전문용어로 리니어 콤비네이션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하면 선형 결합. 무슨 소리 나면 이 선들끼리 x로 결합하고 y로 결합해서 하나의 벡터를 만들겠다는 뜻이야. 자, 신기하죠? 똑같은 ax equal b의 형태였는데 이 녀석을 1차 방정식으로 보면 두 개의 교점을 만나는 해를 구할 수 있었고 이 녀석을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나타내게 되면 내가 원하고자 하는 벡터를 상수배에서 더한다 라고 나타낼 수 있게 됐어요. 오늘은 이거 두 개만 명확하게 알아도 본전은 뽑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우 지금 몇 분임? 좋아요. 좀 더 나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 공간 전체를 만든다 그랬죠. 이 벡터 두 개가 공간 전체를 만든다 그랬어. 이것은 우리가 스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거 그림을 다시 그려볼까? (2,1) 1,1 2,1 1,1 자, 이 두 벡터는 2차원을 스팬할 수 있는 거예요. 괜춘? 그냥 용어만 좀 더 멋있어 보이려고 갖다 붙인 거예요. 이렇게 컬럼 픽처로 보기 위해서 이렇게 x로 묶고 y로 묶고 한 형태를 리니어 콤비네이션이라고 하고 이 묶여진 두 벡터들이 공간을 만드는 걸 스팬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두 벡터는 2차원을 스팬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앞에 케이스 두 개는 뭐라 할 수 있냐면 스팬할 수 없는 조건, 2차원을 스팬하지 못하는 조건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면 3차원에서는 어떨까요? 자, 이제 3차원도 그려봐야지. 좀 3차원 같나요? 자, 이 3차원을 식으로 표현해보자면 지금 아까 2차원일 때는 x랑 y밖에 없었지만 이번에는 이런 형태가 되겠다. 그치요? 이 세 개의 벡터들로 이루어진 리니어 콤비네이션에서 이 벡터들이 3차원 전체를 스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려면 뭘 보면 될까요? 영원 씨 한번 답해볼까요? 2차원일 때랑 비슷한데 차원이 하나 더 늘었을 뿐이야. 다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셋 중 하나라도 0이던가 같은 선상에 놓여져 있는 게, 즉 디펜던트한 게 존재하면 3차원 전체를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다시 우리 영원 씨가 말한 걸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이루어진 이 세 개의 벡터 중에서 하나라도 0벡터가 존재하거나 혹은 세 개 중에서 그 무엇이라도 서로 디펜던트하다면 3차원을 스팬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3차원에 있는 모든 벡터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고 해가 없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괜춘?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은 이 벡터들을 그려보면 다 인디펜던트하고, 즉 디펜던트하지 않고 0벡터인 게 없으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x, y, z가 무조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식을
이렇게 바꿔보면 이 벡터와 이 벡터는 디펜던트 하게 돼요. 제가 식을 잘못 그렸네요. 여기 숫자 하나만 더 추가해주세요. 자, 숫자를 이렇게 바꾸게 되면 다시 하자. 음. 3차원이니까 3개가 있어야 돼요. 쏘리. 이런 경우에는 이 벡터가 정확히 2배거든요. 그쵸? 이 녀석의 2배를 하게 되면 이 벡터가 나와. 그래서 2배 해서 만들 수 있으면 같은 선상에 놓여져 있다. 우리 아까 그림 생각해봐요. 같은 선상에 놓여져 있으면 스칼랍에 하면 이렇게 위로 길어졌다가 밑으로 혹은 길어졌다가 이 녀석도 스케일업에 한 거니까 정확히 디펜던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들은 3차원을 스팬할 수 없고, 그렇다는 것은 이 5, 6, 7 벡터를 만들 수 있는 해가 없을 확률이 높다.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는데 없을 확률이 매우 높다. 오케이? 이해되나요? 3차원으로 가도 어렵지 않죠?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용어들만 제가 한번 적어놨어요. 벡터가 뭔지 각자 머릿속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벡터들의 연산, 즉 스칼라 배하는 거랑 벡터들끼리 더하는 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우 픽처럼 뭐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컬럼 픽처럼 뭐였는지, 그리고 디펜던트하고 인디펜던트 하다는 건 뭐였는지, 스팬 한다는 건 무슨 뜻인지, 리니어 콤비네이션이란 뭐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필기를 해. 괜찮아요? 뭐 다 아닌가 저거. 어떤 것 같아요? 이해돼요? 좋아요. 어때 승환? 난 괜찮아. 어떤 것 같아요? PDF 따로 올려주셔야 아, 카톡방에 초대 안 되셨어요? 되는데 아, 늦게 들어와가지고 다시 올려줄게. 어떤 것 같아? 어때요? 아는 거 한번 더 들으면 좋다. 오케이, 두홍이는 어때? 너무 좋다. 너 늦게 들어왔잖아. 나 그래도 한 6분에 들어. 그래. 주시한다. 그러니까 나도 2시로 생각하고 있었어. 진짜 드신 줄 알고 이게 타고 그래. 어떤 것 같아요, 친구는? 네. 괜찮아요? 아직까진 괜찮아? 네. 다들 똑똑하구만. 앞으로가 기대되는구만. 이 X, Y, Z가 많아질수록 차원이 하나 늘어난다고 보면 돼. 그치? 왜냐면 그건 사실 당연한 거기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 우리 3차원에다가 벡터를 하나 긋는다 치면 X 방향으로 하나 가는 거, Y 방향으로 하나 가는 거, Z 방향으로 하나 가는 거잖아. 만약에 4차원의 벡터를 넣고 싶으면 그 4차원의 방향으로 가는 숫자가 하나 더 있어야겠지. 그러니까 숫자의 개수랑 차원의 개수랑 똑같네. 그치? 어떤 거 같아요, 두 분? 투 0벡터가 있으면 안 된다고.
중 하나라도 0벡터이면 안 된다면 왜냐면 근데 하나가 0벡터여도 하나의 스칼라 값을 이용해가지고 실수 전체를 표현할 수 있는 거야.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이거 한 번만 볼까요? 자, 방금 질문이 뭐냐면 내가 2차원을 스팬할 수 없는 조건 중에서 둘 중 하나라도 0벡터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지금 리니어 컨비네이션 형태에서 하나를 00으로 바꿔볼게. 00으로 바꿨어요. 자, 그럼 이 00 벡터는 어떻게 그려지지? 이 차원에서 00 벡터는 딱 여기야. 이 녀석에다가 5만 배 스칼라 해봤자 딱 여기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사실 쓸 수 없는 거야. 그럼 벡터 우리가 쓸 수 있는 벡터는 뭐 하나 남았지? 이 녀석 하나 남았네. 근데 이 녀석만 보면 2,1의 벡터에다가 스칼라배 한 거야. 이거밖에 못 만들지. 그렇기 때문에 2차원 전체를 스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괜춘? 3차원으로 갈 경우에도 하나가 000이면 끽 해봤자 2차원밖에 못 만들겠지. Z축으로 가는 얘가 없으니까. 괜춘? 괜춘? 좋아요. 좋아요. 자, 이제 다들 복습 잘 하셨을 테니까. 하나, 수혁씨 뒤에 있으신 분, 안경 쓰신 분. 벡터란 뭐예요? 아, 너무 사전적이라서 좋긴 한데 이해하신 걸로 한번 말해줄래요? 어떻게 이해했어요? 본인이 이해한 걸로 한번 말해주세요. 쉽게 말하면 원점에서 출발하는 화살표 라고 생각하면 돼요. 쓰는 건 세로로 있는, 이렇게 세로로 쓰는, 알겠죠? 저는 사전적 의미도 매우 중요하지만 본인이 이해한 언어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물어볼 때는 본인이 이해한 언어로 답해주세요. 이 그림으로 생각하면 원점에서 출발하는 화살표, 식으로 생각하면 세로로 쌓아진 무언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분, 마스크 쓰신 분. 자, 로우 픽처란 뭐예요? 뭘까, 로우 픽처란? 행으로 연산하는 거. 자, 그럼 로우 픽처의 장단점은 뭐였어요? 로우 픽처는 어떻게 나와? 형태가? 답이 이만하게 나오고 간점은 차원이 높아질수록 본인이 이해한 거죠? 그렇게 이해한 거죠? 지금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쵸? 자, 로우 픽처는 바꾸는 과정에서 1차 방정식으로 바뀐다 그랬어요. 그리고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건 우리 교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교점이기 때문에 답이 명확하다. 하지만 3차원 이상으로 가게 되는 순간 너무 복잡해진다. 4차원부터는 사실상 표현할 수 없다. 자, 그 옆에 분, 컬럼 픽처란 뭐예요? 좋아요. 자, 사실 컬럼 픽처를 말할 때는 이 리니어 콤비네이션이라는 단어가 저는 꼭 들어갔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 좋아요. 답변을 너무 잘하시네. 자, 벡터 두 개가 있는데 x랑 곱해지는 벡터가 있고 y랑 곱해지는 벡터가 있고 그 녀석들의 몇 배를 해서 원하는 벡터를 만들 거냐라는 형식을 리니어 콤비네이션이라고 적었어요. 식으로는 이렇게 즉 v1, v2를 몇 배 해서 더해서 b 벡터를 만들 거냐라는 형태를 리니어 콤비네이션이라고 그랬어요. 즉 컬럼 픽처는 무엇이냐면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나타냈을 때 이 벡터들을 그리면 되는 거야. 좌표 평면에다가. 아까는 교점을 그렸지만 이 1차 방정식을 그렸지만 컬럼 픽처로 나타나게 되는 순간 선형, 그러니까 좀 스칼라배 되는 벡터들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원하는 벡터를 찾겠다. 이게 컬럼 픽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안 물어본 사람 누구 있지? 저쪽 끝에 안 물어본 것 같은데? 그쵸? 스팬이 뭐예요? 맞아요. 벡터들이 공간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 경우에 그 옆에 분
이 V1과 V2가 2차원을 스팬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어야 돼? 0이 아니라 둘 중 하나라도 0이 되면 안 되고. 종속적이야. 종속적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일렬로 이렇게 같은 선상에 놓여져 있으면 안 돼요. 즉, 그 두 경우만 아니라면 V1과 V2는 2차원을 스팬할 수 있다. 좀 명확하게 정리되셨나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자, 다들 잘 이해해 보세요. 자, 오늘 이 용어를 이해할 수 있다면 너무 잘 배웠다. 이 용어가 아니라 이 말?